한덕수 있네. 차후에라도 이 쿠데타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반드시 받게 해야 된다. 제2의 윤석열이고 윤석열 시즌2를 만들려고 지금 이 난리를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수리가 어떻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란 정범과의 대선 어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대선이 아니라 내란을 응징하는 선거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또 보면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중앙지법이 윤석열 추가 기소권도 지기현한테 배당했네요. 뭐 통상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있고 동일 피고인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되면 병합을 하는 게 통상의 얘기는 하죠. 근데 지기현 판사가 조금 이상해서 예. 뭐 그러니까 병합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통상 그렇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담당 재판장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번에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조사도 안 하고 구속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에 보면 물론 그런 규정은 있어요. 이제 아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동일 사실로 재구속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동일 사실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이제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근데 윤석열의 혐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 사건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별개 사건이죠. 동일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든 얼마든지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조금 법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예. 저거들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은 내란죄하고 같은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을 바꾸면 구속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 예. 근데 아니,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건을 불구속으로 석방해 준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하여튼 네. 이번에요, 정말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보십시오. 또 이제 좀 넘어갑시다. 어제 제가 그제 알았어요. 사실은 뭐 엠바고도 걸어놓고 그러던데, 한덕수가 출마 이제 오늘 선언했죠. 뭐 개소리니까 들을 필요 없고, 어제 오후 4시에 사퇴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 상식적으로요, 조금만 언론을 알고 뭐 정치를 아는 사람 같으면 3시에 대법원에서 상고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고를. 그러면 그날이 가장 큰 뉴스가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4시에 뉴스를 만든다고? 김유정 의원님, 대변인도 하시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 계산이 나옵니까? 이거는 짜고 친 겁니다. 완전 짜고 친 거죠. 예, 3시 25분쯤 선고가 내려졌고요. 30분 뒤에 한덕수 사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미리 다 알고 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배열도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제 근본적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먹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 30일 남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절대로 이거 방심하지 말고 이 뭉쳐서 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편 다행이다라는 마음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전화 걸면서 한덕수 도와주라고 전화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의 윤석열이고 윤석열 시즌2를 만들려고 지금 이 난리를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반내란 세력 연대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더 크게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빅텐트 친다고 하는데 그 텐트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힘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우리 국민들이 반내란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텐트 날려버릴 그 큰 힘을 우리가 뭉쳐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어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예. 네, 저는 이건 말씀하세요. 쿠데타의 연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건 내란의 연장이고 쿠데타의 연장이고 한덕수가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는 사실상의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시면 권한대행으로서 쿠데타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웃긴 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아서 그때 쿠데타의 연장을 꾀한 거고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을 새로 지명하면서 또 쿠데타를 했습니다. 근데 권한대행이 자신의 어떤 행정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사전선거 운동을 해왔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자신이 통상 전문가래요. 심지어 과거에요. 그 마늘 파동 사태 때문에 자신이 청와대에서 경질된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의 유능한 통상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 통상 전문가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최상목하고 안덕근을 미국에 보내서 통상 이미지를 또 쌌습니다. 또 안보 전문가 행세를 했어요. 미군 해군 장관 만나서요. 우리 미국에 있는 조선을 한국이 부강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세일즈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총리실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사전선거 운동을 계획했다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쿠데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요, 심지어 지금 한덕수라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이것도 정말 웃긴 일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지금 한덕수라는 책이 이재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구호를 뭘로 썼습니까? 지금은 이재명이다라는 구호를 썼어요. 근데 책 이름이 지금 한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사전선거 운동이었고 계획된 일이었다. 쿠데타의 연장이다. 이 국민들이 한덕수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내란의 잔존과 찌꺼기 세력 주제에 감히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관료 출신 55년의 관료 출신이 이제는 정치인이 되겠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차후에라도 이 쿠데타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반드시 받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덕수 기자가 뭐라고 그동안 이야기했습니까?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하겠다. 한치도 국정에 소홀함. 이런 걸 가리켜서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라고 하지요. 뭐 대선에 디귿자도 내지 마라. 어제요. 조희대 대법원장 참 그 발음도 그랬는데 이번에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판결문 읽어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느낌 이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어가는 그 모습을 주목을 했습니다. 초조하면서도 흥분하면서도 뭔가 떨리는 듯한 모습으로 읽어가는 모습에서 평소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뭔가 가장 모를 제 상념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판결의 그 기저에는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파워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 그 헌법재판소가 출범하고 부터 저는 그때 출범 때부터 헌법재판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서로 이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습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판결 한정위원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그리고 대법관들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쟁심이 이전에 앞서가지고 그 은연중에 발언된 헌법재판관들은 경시식이 뿌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국민의 그래서 사법 적극주의로 전원일치로 위헌 판단하면서 세계에서 각광을 받게 되자 아마 대법원으로서는 대법관들로서는 다는 아니지만은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석연 위원장 말 일부는 제가 동의하고 일부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희대 분명히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내가 최고인데 헌재가 완전히 다 해먹네 이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좀 달라요. 분명히 이 윤석열 삼각 피라미드일 것 같아요.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짰어요. 야, 이재명이 되면 우리 다 죽는 거 알지? 니도 죽어.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시민들이 밝혀내야 할 것은 윤석열과 조희대의 연결고리, 한덕수와 조희대의 연결고리 이거 분명히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드러날 텐데 야 우리 다 죽어. 대법원 너희들도 지난번에 계엄에 뭔가 관여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잡아내야 되는데 이재명 되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돼. 그러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팍팍팍팍 해서 네가 파기자판하면 제일 좋은데 그건 경우가 없다고? 그래 그러면 경고를 해. 그리고 고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야 법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저기 됐는데 6월 3일 이전에 딱 없애버리면 그건 무효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나가도 되지. 야 한덕수 뭘 겁먹어. 니 좀 모질이지만 우리가 막 저쪽 치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만들어줄게. 걱정 마.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한덕수 어디로 봐서 대통령감입니까? 연설 한번 해봤어요? 어제 한마디 처음 하던데 처음으로 소리 크게 내더만. 그런 소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낼 수 있는 최고의 데시벨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죠.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세 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박영식 앵커님. 예.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이 상황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고비를 지나왔습니까? 이제 좀 윤석열 파면 이후에 국민들께서 자신의 좀 일상들을 회복해 나가는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이 카르텔의 벽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흥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가 앞으로 더 이제 깊이 다뤄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고 이후에 한덕수의 어떤 출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단일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거대한 카르텔이 이것을 계획하고 기획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교체 문제, 그리고 출마를 취소하라,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프레임을 뒤바꾸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대선은 아주 명징했어요. 반내란 세력과 내란 세력의 싸움, 그리고 반헌법주의자들과 헌법주의자들의 싸움이었는데, 어제 내려졌던 선고, 그리고 한덕수의 출마, 그리고 또 오늘 출마 선언에 담겨 있는 개헌이라는 것, 언론 카르텔, 이 거대한 권력들이 다 뭉쳐져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프레임의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만드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 국가가 12월 3일 계엄의 밤과 내란의 밤 이후에 이 내란 세력들을 진압해가는 과정 중이었거든요. 누가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이 후보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 5천만 국민이 하는 문제를 앞두고 거대한 카르텔이 끼어들어서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 권력과의 싸움을, 일대 결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바이칼님, 국민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거 김윤석 배우가 했던 말 아닌가요? 네. 타짜인가 뭐. 네, 맞습니다. 빙다리 핫바지. 네. 오늘 부승찬 의원 부를 건데 그랬네. 아, 자신 있어? 한번 해보자는겨? 선을 넘네? 에?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건데, 아이고. 아니, 그리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영남 의원. 네. 한덕수가 대선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작에 국민의힘 들어가서 경선을 하고, 나 뒤에 저기 있어. 윤석열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나 만들어줘라고 하든지, 국민의힘이 명색이 정당이 거기에서 8명 해서 4명 해서 드럼통까지 나오고 별일을 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토요일에 한 명 뽑는데 그 한 명하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부전승으로 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국힘 후보들은 그 당에 내는 그 후보 기탁금도 3억씩 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그냥 그 뭐랄까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털도 안 뽑고 그렇죠. 그냥 홀라당 먹는 먹겠다는 거죠. 거잖아요. 아니요, 국민의힘 후보가 빙다리 핫바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고 한덕수 같은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느냐. 예. 뭐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일만 말씀을 드리면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나머지 거부권은 대부분 최상목 때 행사가 됐는데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권한대행 때 행사가 된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게 폐기가 됐어요. 근데 상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냐?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라. 이 내용이에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추상적이고 이거는 마치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유는 뭐냐? 아니 어떻게 회장님 한 주하고 소액 투자자 한 주하고 똑같아. 회장님 한 주가 훨씬 중하지. 딱 이거예요. 이게 재벌 회장들이 제일 반대가 심한 게 상법 개정안 그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그냥 회사의 이사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목숨 걸고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돼? 아, 회사는 상장을 했어도 회장님 회사지 왜 모든 주주가 평등해. 이 내용이거든. 이거 앞장선 사람이 한덕수예요. 평생을 철저하게 경제 관리하면서 재벌 편들고 거기에 빌붙어 갖고 편하게 호의호식하고 저 거의 80이 다 되도록 평생을 산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아니 김유정 의원님, 윤석열이는 그래도 그 전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검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엉터리를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갔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예. 한덕수는 그러면 지금 들어와 선다 그러면 검증을 언제 합니까? 검증 안 하고 그냥 프리패스라는 거죠. 50년 공직생활 했으니까 나는 다 이미 검증받은 사람 아니야? 그걸로 검증이 됐다고요? 총리도 2번 했는데 지금 이런 자세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데 어제 사태의 변이나 오늘 출마의 변이나 전부 다 이 내란 사태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개헌하고 뭐 임기 단축해서 내려가겠습니다라는 말이라도 본인이 내세울 게 그것뿐이라면 일말의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사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오늘 중에 한 번이라도 여태까지 입 다물고 있었다면. 그 인간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 싹 닫고 본인이 지금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인 양 이렇게 하는 거 보고요. 저는 정말 아니 그리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한덕수 잠재적 후보죠. 한덕수 전 총리는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선거운동 준비 다 했잖아요. 책이 어떻게 어제 사퇴했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나와요. 4월 24일에 발행하고 오늘부터 출간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무총리 하면서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죠. 다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사퇴 변에 사퇴하기 직전까지 고민한 것처럼 썼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밤에 한덕수 전 총리 집 앞에 좀 가봤습니다. 그 개인집 큰 그 신문로에 있어요. 저 장인한테 물려받은 큰 개인집 단독주택이? 네, 단독주택이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쓱 가봤어요. 어머, 그 사이에 2층에 페인트 칠도 하고 집수리를 다 했어.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수리가 어떻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미리 계획대로 언제쯤 사퇴하고 내가 나와서 사퇴했으니까 당연히 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나와야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집으로 돌아갈 준비하면서 집수리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거기를 가보셨군요. 예. 근데 법률적으로 권한 대행이 그만두겠다고 하면은 언제 그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수리해요? 셀프로 해요? 셀프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리를 하면 예. 그 수리하는 순간 권한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최상목이는 밤 10시 넘어가지고 탄핵이 됐는데 그 사표를 냈는데 그건 수리를 해요? 어제 사퇴하면서 어젯밤 자정까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률 규정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얘기한 겁니까? 지 마음대로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한덕수가 저자가 아닌 이거는 이제 이혜진 작가라는 분이 쓴 거고 이 지금 한덕수 한 책 내용은 오늘 출마 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과 굉장히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저 책이고요. 그리고 한덕수라는 이 관료 출신 정치인이 이제 정치인 선언을 한 거니까요. 정치인이 앞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징합니다. 우리가 이 한덕수라는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 꽃가마 타고 들어가가지고 뭐 단일 후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건 뭐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노무현 당시 정몽준 모델 중에 단일화 뭐 정몽준 뭐 혹은 반기문 혹은 안철수 문재인 당시 안철수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국민의힘 쪽에서 드는데 그때 당시에 여론이 어땠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도 민심에 소구할 수 있는 후보로서 당시 그 제3지대에서 그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은요 20%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한덕수의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잡히는 지지율이 얼마나 되나요?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게 20% 아니 15%의 문턱도 못 갔습니다. 근데 이 후보가 나와서 시너지를 내보겠다, 단일 후보가 되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임명직 공무원이 언론으로부터 검증받는 그 정도와 대선 후보, 정치인으로서 검증받는 그 정도는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릅니다. 이제부터 꽃가마 타는 정치인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아니고요. 레드카펫 깔아주는 공무원이 아니라 오늘부터 정치인 한덕수가 검증받아야 될 대목들은 언론이 나서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강도를 자신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김종욱 원장님 모르겠어요. 김문수가 될지 한동훈이 될지 모르겠는데 김문수가 된다고 그러면 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칩시다. 한동훈이 되면 한동훈이 한덕수한테 주겠어요? 주지 않으려고 하겠다는 흐름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놀란 건 제가 볼 때 한덕수는 껍데기다. 알맹이는 윤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4월 28일 날 한덕수 관계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본인 최종 결심이 관건이지만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럼 본인의 의지와 다른 것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한덕수 관계자가 얘기한 거라면 본인의 의지와 달리 작동할 수 있는 게 뭘까?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한덕수가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을 윤거리 쪽이 알고 있나? 또는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내란 범죄에 대한 공동 정범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고 또 하나는 조이대가 벌인 이 사법 구테타 상황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측면 또 하나는 윤석열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판사 사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렇다면 검찰이 충분히 판사들 특히 판사라고 얘기하면 일반 판사는 아니겠죠. 대부분 높은 위치에 있었던 판사들에 대한 사찰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근저에 가장 핵심적 코어는 윤건희일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다가 또 김건희와 한덕수 부인이 친분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작품의 모든 흐름 자체들은 한덕수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심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 그럼 이제 한덕수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윤석열의 부활을 얘기한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서 이것들을 응징하는 투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시 내란범과 대선을 벌이게 되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덕수가 나온다면 저는 한동훈이든 김문수든 누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고서는 한덕수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내란 정범과의 대선 어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대선이 아니라 내란을 응징하는 선거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제 윤석열 세력이죠. 이놈들이 이재명 대통령 못되게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대응을 잘 해야지요. 국민들이 물론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도 이재명 후보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힘내자고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해보고 1부를 마치죠. 오늘 2부는요.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긴급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좀 민주당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일단은 대법원과 법원의 저런 만행을 막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키는 거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리려고 저렇게 막 할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안 될 경우까지도 상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예 김혜경 여사를 후보로 등록을 시켜놓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박탈이 되면 김혜경 후보를 찍어가지고 바꾼 다음에 새로운 나라로 다시 만들고 법을 고치고 해서 고치는 건 어떠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김영남 의원님, 지금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야, 좀 하여튼 이게 이제 정말 방법은 그런 거죠. 근데 전쟁이라니까요. 그 끔찍한데 사실은 부인이 일단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해놓고 여차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켜서 그 무소속 후보가 국무총리를 이재명 후보를 지명하면, 그리고 나서 뭐 여차해도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되겠죠. 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뭐 지금도 믿고, 뭐 많은 분들은 제가 너무 나이브하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단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보통 첫 기일을 예를 들어서 5월 중으로 잡는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나와라.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기일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보통 첫 기일의 변경 신청은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이제 그걸 안 받아주면 진짜 그건 이상한 거고,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더라도 걸석재판이라고 해서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2회 이상의 불출석이 있어야 돼요. 형사사건에서 걸석재판을 하려면 2번 이상을 안 나와야 돼요, 피고인이. 그러면 이건 도저히 뭐 대선 전에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뭐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법률적으로 없습니다만, 통설이다, 다수설이다, 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거를 기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속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 김영남 의원님은 아까 이제 그 탄핵에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기일 정하는 걸 보고 탄핵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되면 진짜 그런 식으로 무리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의중을 고등법원에서까지 드러낸다. 그러면 저도 뭐 탄핵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저는 이제 재판부 배당도 오늘 뭐 이런 속도면 할 것 같은데, 그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을 한번 들이받아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죠. 네. 뭐 좀, 세게 한번 받아주시길 네, 바랍니다. 양심 있는 법관들이. 네. 일단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봅시다. 김영남 의원님 아까 입장을 밝히셨고, 조희대 탄핵해야 된다. 김종욱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네, 아까 탄핵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 대신 이제 민주당이 적시에 핀셋처럼 딱 뽑아가지고 빼내야죠. 오늘 해버리죠 뭐. 오늘은 결정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오늘 네. 이제 뭐 의견을 모아야죠. 이원주 최고위원에게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뭐 그런 저런 얘기를 가지고 이현주 최고위원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김유정 의원님도 탄핵해야 된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가지고. 당연히 아직 국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박영식 앵커님 탄핵해야 저는 된다. 할 수 있는 모든 비상한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탄핵해야 수단을 된다.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저들은 정말 뭐 상상하지 못할 카드들을 다 꺼내가지고 쓰고 있고 막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야죠. 탄핵은 합법적 카드예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조희대 탄핵을 사자성어로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요. 네. 지가 발등을 찍은 거죠. 자기가. 발등을 찍은 거죠.
아니 그리고 어디다 대고 국민한테 덤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도중에 이 추악한 어떤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지 모를 여러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제작진한테 좀 제가 보내드린 건데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밑바닥 빅데이터 전문가라 아까 한덕수 후보의 책 출간 얘기도 했지만 유튜브 있는 거 아십니까? 한덕수 아, 유튜브? 그래요? 이제 모르실까봐 4월 30일에 자 유튜브를 만듭니다. 자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동행 한덕수 오로지 정치 모두의 정부 이게 또 한덕수 유튜버를 정어리원들에게 홍보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거 언급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유튜브를 4월 30일자로 만들었고요. 저기 영상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습니다라는 동영상이고요. 출마 선언은 라이브 영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거를 저 채널 아트라고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저 프로필 사진 있죠. 다 저 분장한 사진이거든요. 저거 다 언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지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출간의 문제, 유튜브의 문제, 저 사진을 찍는 문제 등등 공무원이 혹시 동원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김민석 최고가 얘기했던 총리실 산하에 국정원 출신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팀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그래서 거기 압수수색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제가 볼 때 명백히 사실일 것 같다라고 저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총리실에 있는 사람이 저거 준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리실의 정치적 중립 이걸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럼요. 그렇다면 별도의 팀이 저걸 했다라고 한다면 총리실 산하에 사전 선거운동 팀이 있었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었거나 그러면 총리 지금 그 한덕수는 그걸 이미 사전에 알아서 본인이 지시한 거잖아요. 사전운동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러면 바로 우리 전원합의체에 넘깁시다. 저거는 그러시죠. 수사 들어가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사해야죠. 네, 저거는 뭐 아니 국가 위기 진짜 상황이라면서 별짓 다 하네. 세금으로 지금 저렇게 선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어제 이문택님이 한덕수 이름으로 삼행시 보내주셨는데 김주정 의원님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한명회를 만났느냐? 덕수궁이 그리 좋더냐? 수라상에 눈 돌아갔구나. 야 대단하지도 않구만. 내가 만든 게 더 좋아요. 한번 줘보세요. 한덕수로요? 네. 한덕수 지랄하고 있네. 덕수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수작 부리지 마. 괜찮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웃음으로 끝내서 너무 좋습니다. 예. 힘내십시다. 우리가 국민이 질 수가 없어요. 국민이 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국민은 절대 안 집니다.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고 깝죽대는 놈들이 항상 죽는 겁니다.